소통과 공감! 자,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름 안철수, 철수 본명입니다. 이름 안철수, 1962년생,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그리고 이 시절에 두 가지 종류의 바이러스와 싸움을 하셨죠. 인체에 있는 바이러스와 컴퓨터에 있는 바이러스를 싸움을 하셨고요. 그리고 최연소 위외과 학회장, 만 28세 때 위외과 학회장. 그래요. 저는 비슷한 나이인데 지금 여기 있어요. 네, 그리고 군의관 활동 이후 1995년 안철수 연구소 창립 및 대표이사, 11년의 활동 이후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 카이스트 교수로 교직 활동, 그리고 지금은 2011년부터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원 원장님으로 계시고요. 가지고 계신 직함만도 수십여 개가 되고 의학 박사, 석사, 박사에 이어 펜실베니아 대학교 공학 석사, 경영학 석사, 전 아직 학사도 못 땄는데. 네, 그래요. 후 짧은 양력이었어요. 네, 그러면 어디 한번 안철수 원장님을 모셔볼 텐데요. 큰 박수 한번 이분들은 뭐죠? 이분들은 누구신가요? 네, 쪽팔리지 말고 쪽팔리지 말고 잠깐. 네, 그래요. 중요한 분이에요. 네, 보고 계세요. 누구시죠? 우리는 민폐 3대장 바이러스, 악성 코드, 스파이웨어.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오직 알약뿐입니다. 네, 그러면 이분들 인터뷰 좀 해볼게요. 스파이웨어를 치료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가장한 스파이웨어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을 이 무대에서 내려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분을 불러야겠죠. 그분 네, 한번 여러분 우리 모셔볼까요? 한번 크게 한번 불러볼까요? 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 둘, 셋. 알약 말고 도와주세요. 누구? 네, 그럼 강연 잘 들으시고요. 저희는 이따가 Q&A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뵐게요. 제가 카이스트에서 이제 학생들을 3년을 가리키면서 매 학기마다 이제 저 질문을 던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그 시계를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손님이 수표를 들고 찾아왔어요. 근데 마침 거스름 돈이 없어서 옆집에 가서 현금으로 바꿔서 이제 시계와 그리고 이제 그 거스름 돈을 줬었죠. 근데 문제는 부도가 났어요. 가짜 수표였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시계방 주인은 얼마를 손해봤을까? 그런 이제 퀴즈였는데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좀 어렵거든요. 산수인데도. 그래서 3분만 줬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정신없이 이렇게 풀다가 3분이 지나면 1번 답을 얻은 사람들은 저쪽 구석에 서고 2번 답을 얻은 사람은 저쪽 구석, 3번, 4번 이렇게 나눠서 하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좀 이렇게 그 헷갈리는 그런 답이라서 사람들이 거의 비슷하게 4분의 1씩 이렇게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다시 3분을 더 줄 테니까 거기서 한번 검사해봐라.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해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이제 열심히 맞춰보는데요. 제가 이제 6학기 동안 항상 이렇게 그 동일한 것이 뭐가 있었냐면 자기들끼리만 맞춰봐요. 같은 답을 낸 사람들끼리만 서로 이야기를 하고 다른 답과는 이야기를 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시겠지만 내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와 다른 답을 가진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그 스텝 과정에서 얼마든지 금방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데 그걸 안 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자기 답이 맞다는 증거를 찾으려고만 해요. 자기가 혹시나 틀린 답이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외면을 하고 애써 외면을 하고 그냥 자기가 가진 답이 맞겠지
맞는 증거만 수집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서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느꼈는데요. 그런 게 아마 어쩌면 소통과 공감이 우리 행사명인데, 제가 뭐 어떤 말씀 드릴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행사명이 소통과 공감이지만 강연 주제로도 소통과 공감이 맞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뭐 카이스트 학생들 이렇게 접하면서 얘도 있으니까 그런 소통과 공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뭐 크게는 4가지 정도 제가 뭐 짧은 시간이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21세기 2012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한번 되짚어보고, 이제 두 번째로는 소통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공감에 대해서, 그 다음 또 마지막으로 4번째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어떤 것들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가볍게 이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우선은 첫 번째는 이제 21세기, 이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요. 예전에 벌써 1년 정도 됐네요. MBC 스페셜이라는데 안철수와 박경철 이렇게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퀴즈를 낸 게 있습니다. 7개 지금 한참 IT 분야에서 잘 나가는 회사들이 있는데 7개 이름을 말씀을 드리면 청중은 그 중에서 몇 개나 아는지 한번 자기 채점을 해보시라.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개를 알면 실력이 어느 정도다를 구분할 수 있는, 아마 다큐멘터리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그때 이제 퀴즈가 냈던 회사들이 7개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1년 전이니까 사실은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데, 한번 자기가 몇 개 정도 회사 이름 아는지 한번 속으로 맞춰보세요. 페이스북, 트위터, 진가, 그루폰, 포스퀘어, 쿠오라, 인스타그램. 이게 IT 분야에서 바로 1년 전에만 해도 굉장히 잘 나갔던 그런 회사들이거든요. 페이스북이야 사실은 말할 나위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가입자 수가 8억 5천만 명 정도 되고 지금 이제 10억 명 가까이 돼요. 그런데 전 세계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70억 명 이제 간 넘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거의 전 세계 인구 7명 중에 1명이 이제 한 사이트에 가입이 돼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전 세계 인구 70억 명인데 그 중에서 인터넷 사용하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보통 3분의 1 정도 잡아요. 그러면 아마도 20억 명 조금 넘겠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절반 정도가 이 한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고 자기 개인정보를 거기다 쏟아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단한 회사인데 만들어진 게 2004년이니까 8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 급들인데 그런 회사가 7개입니다. 그러면 보통 제가 이제 자기 실력 비교할 때 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7개를 다 알아야 작년 1월달 기준으로 그래야 IT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5개에서 6개 정도 알면 얼리 어답터 수준이고, 서너 개 알면 아마 이게 조금 컴퓨터를 많이 쓰는 그런 보통 수준 사람? 이 정도가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그런 퀴즈를 낸 적이 있었는데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이 정말로 빨리 바뀌어요. 지금 현재. IT 분야에서 전문가들이면 다들 보는 사이트가 테크크런치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테크크런치. 그게 얼마나 정보들이 많이 쏟아지냐면 일주일만 안 보면 연결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 정도로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 지금 현재 21세기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건 아마도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급변의 시대. 그게 아마 정확한 표현 중에서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는 더 이상 위아래의 경계가 수직적인 체계가 허물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기 계신 20, 30대 분들 같으면 많이 느끼실 텐데 수직적이고 위압적이고 고압적이고 위에서 아래로 지시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현재 20, 30대들 정서와는 안 맞거든요. 굉장히 좋은 예로 제가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웰컴 투 동막골 영화 보셨어요? 네. 800만 명 정도 굉장히 많이 본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영화 한국 역대 흥행 랭킹이라든지 아니면 베스트셀러 리스트 목록들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시대 정신을 이렇게 반영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한참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잘 팔렸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으로 잘 팔린 책이 조정래 선생님의 그 허수아비춤이라는 소설, 그 대기업들이 어떻게 해서 무슨 로비를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소설로 나와 있는데요. 그게 이제 1등에 올랐고요. 그 다음 곧 이어서 장하준 교수의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23가지 그 순서로 이제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어요. 즉 그게 얼마나 우리 사회에서 그게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역으로 갈망하는가, 정의란 것에 대해서 또는 그런 대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런 그 양극화가 심해지는 이런 경제 현상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많이 팔리는 책들을 보면 시대 정신을 알 수 있고요. TV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작년에 한때 잠깐 이제 나왔던 대물이라는 여자 대통령 나오는 거, 거기 보면 정말로 진심으로 사람들을, 국민들을 생각하고 아끼는 검사, 국회의원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흥행은 잘 안 된 것 같은데 웰컴 투 프레지던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그 한 사람의 국민을 위해서 자기 신장을 이식해주는 대통령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다 표현되는 시대 정신들이 반영되어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웰컴 투 동막골도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아주 간단하게 줄거리가 이런 거죠. 국군 폐장병과 북한군 탈주병이 힘을 합해서 미군을 무찌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같이 이제 방공교육 열심히 받았던 세대가 보면 좀 충격적이라요. 그 내용 자체가 아니 이게 어떻게 영화가 될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한편으로 보면 800만 명이 한 영화를 봤다는 건 그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거기. 그러면 왜 어디에 공감을 했을까? 그건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이데올로기라든지 아니면 그 조직의 체계, 논리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각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가치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가치관이 있잖아요. 그런 가치관을 억누르고 억압하는 그런 조직은 그건 조직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공감을 하니까 그 영화 800만 명이나 많이 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시대 코드들이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21세기 지금 현재 2012년 한마디로 또 표현을 하자면 이런 위아래의 경계가 서서히 허물어지는 그런 탈권위주의 시대 그런 것들이 아마 지금 21세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또 다른 이제 단서는 그 토마스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의 책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신자유주의 옹호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책과 장하준 교수 책 양쪽을 보면 어느 정도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한쪽 책만 보고 계속 한쪽으로만 가다가 보면 편견에 빠지고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오류에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반대되는 의견의 책과 이렇게 두 개를 읽어야 균형 잡힌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데 근데 그 토마스 프리드먼 책이 제가 재밌었던 게요. 그 여러 가지 책을 썼지만 월드 이즈 플랫이라는 책이 있어요. 세계는 평평하다. 그리고 그 책의 부제목이 더 재밌었어요. 21세기 역사책이에요. 2005년에 썼는데 21세기가 5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게 21세기라는 게 5년 동안 역사책 1000페이지짜리 역사책을 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서술을 했던 책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주장들 이렇게 보면 그 좌우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런 세상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세상이 21세기고요. 그게 아마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또 그 국가와 국가뿐만 아니라 영역과 영역의 경계가 허물어져요. 그게 이제 융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수원에서 융합대학원에 혹시 오신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수원에 있어요. 그래서 그 수원에서 이제 융합대학원
여러 가지 열심히 연구도 하고 오퍼레이션들도 하는데 나중에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 한 번씩 들르시거나 하시면 아마 굉장히 하스피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도 해드리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